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폭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달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에 변동폭이 확대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그리 좋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더욱 우세할까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시간 4대 플랫폼 BTC 선물시장은 롱숏 포지션 비율이 51.4%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JGZ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4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 플랫폼 내에서 51.4%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상승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롱 포지션, 하락할 것 같다 싶으면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홀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고 베팅한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죠. 고액자산가 기관 투자자들, 고래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얼마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지적, 고래가 사들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48,000달러 부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데이터가 새롭게 비트코인의 대규모 구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 48,00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이때 당시 최근 주식 상장 이슈가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만비티스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의 유출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된 경우에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매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립토 퀀트 CEO 주기영 대표의 경우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바잉 찬스라는 생각으로 고액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욱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출렁이는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에 저와 같이 3년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변동폭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을 통하여 새롭게 유입됐던 분들에게는 주식과는 다른 변동폭, 마감 시간이 이제 없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 상황 속에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던 상승장 속 큰 폭의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 역시 사기내 했다가 다시 회복하니 유입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절대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끗 차이의 경우는 투자를 시작하는 애초에 투자 목적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한몫 챙겨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애초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혹 그렇다면 상승장일 때만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하락장 때 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투자가 아닌 투기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일 때 넣고 하락장일 때 뺀다. 너무 당연하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다면 누구든 강남에 빌딩 몇 채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을 맞추려고 할 때 도박으로 변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지만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하는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고래의 덤핑 지표, 수많은 내용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가치보다 더욱 올라갈 것이다.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펀더멘탈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고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내 투자를 하게 되면 길게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투자를 1년, 2년, 3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코인에 몰빵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가 있죠.
서론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약 3달에서 4달 동안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시드머니가 다르죠.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을 봤지만 시드머니가 작으셨던 분들은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며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사람이라면 모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제 자산의 성장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 제가 쓰는 방법은 달력에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현재 자산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시장을 이기며 한 방을 노리기보단 시장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투자 습관을 기르시면 성장에 있을 시장과 더불어 성장에 있는 본인의 자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방법의 투자는 굴리는 자산에 금액이 커졌을 때도 그 자산의 유지와 성장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발전을 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에게서 이제 발빠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만이 유입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관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JP모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향후 22%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설문조사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22%가 향후 암호화폐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7%가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1,500개 기관을 대표하는 3,4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89%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장 잠재력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저 두 비율이 바뀌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이라면 성장 가능성이 미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기업의 응답자 중 22%가 향후 자사기업이 디지털 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14%가 피해야 한다, 21%는 일시적인 유행이다, 단 7%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생각한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투자 시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지 않다고 할 때가 바로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분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요즘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을 사기, 그저 도박, 튤립 버블 이 정도로 보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저 100만 원으로 하는 이제 바다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바잉 찬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XRP가 암호화폐 시장계의 해지 수단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 좋은 호재들이 많지만 움직이지 않는 XRP, 이러한 상황 속 XRP가 $10,000로 설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좋겠죠. 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댓글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미로만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XRP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RP가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기관 및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로 설계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구성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렉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브리토의 경우는 2017년 XRP는 75억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XRP를 사용하게 만들려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10,000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들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XRP의 경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이었죠. 이 스위프트의 일일 거래량이 $5조 규모인데 이를 대체하게 되면 개당 XRP의 가격이 $111에 도달해야 하며 현재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TO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XRP를 통해 토큰화가 된다면 개당 $11,400가 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1XRP를 100만 분의 1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누가 0.4달러, 0.5달러짜리를 100만 분의 1로 나눌까요? 1XRP당 $10,000에 도달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낮은 거래 비용과 소규모 경제성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리플 XRP의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련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XRP의 경우는 4,750원이었던 전고점 근처도 가지 못하며 현재 500원대, 600원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실제로 XRP가 $10,000에 도달하게 되는 날 선상 파티라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84포인트 전날보다 6포인트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들어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48,000 그 정도에서 51,000, 52,000 계속해서 박스권을 마치 형성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는 여태까지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3월 달이 두 번 빼고 모두 상승하는 달이었는데 2021년에도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이제 다시 한번 57,000, 네, $60,000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6.7% 하락하며 하나 5,360만원대, 이더리움이 5.9% 하락하며 169만원대, 3위의 테더가 1,135원, 환율이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는 거의 이제 8.96% 하락하며 25만 1,000원대, 지금 리플 XRP를 보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지금 시가총액 7위 3.18%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비트코인의 이런 해지 수단인 게 아닌가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529원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60.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